또 우리 좀 이어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자, 이제 뭐 세 번째 수업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수강 신청 정정 안 하시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그래요, 여러분. 기왕에 여러분 공부하시잖아요. 공부하시면 제가 뭐 앞으로도 이런 얘기 쭉 계속 해드릴 건데,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또 다른 이렇게 계속 이제 오프라인 이제 대면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뭐 근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또 아니면 지방에서 올라오고 했을 때 좀 힘든 상황이 있지만 또 이번 계기에는 이렇게 또 편안하게 또 온라인에 들을 수 있고 학점도 또 여러분이 또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 가외의 시간에 여러분이 또 하고 싶었던 일들을 또 따롭게 또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세요.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항상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여러분이 또 생활할 필요가 있고 어차피 공부를 해야 한다 생각하면요.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야 한다면 기왕에 좀 즐겁게 좀 하는 게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제가 여러분한테 수강 신청하세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너 이거 꼭 들어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초이스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이 지시고 그에 대한 성과의 만족도 여러분 스스로가 한 만큼 얻도록 그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고 이 모든 상황에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도 이제 좀 밝게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생활하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해야 할 거 좀 기왕이면 내가 적극적으로 재밌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동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만. 너무 세게 치는 것 같아, 박수를. 막 너무 크게 들려요, 지금. 아셨죠? 이 말에 동의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제 손 내리세요. 아주 이제 우리 수업 분위기가 이제 무릎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원을 다시 공부하는데요.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법원이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말했듯이 뭐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간습법으로 가봐라. 간습법이 없으면 민법으로 가봐라. 그래서 이제 간습법은 이제 법전이 없는데 이런 법들은 이제 뭐 재정법이겠죠. 그래서 이제 1번 재정법, 상법 제4편의 보험편, 그쵸? 그 다음에 보험업법 특별법으로서,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아시죠? 이제 상법의 특별법이 되죠. 자본시장법, 기타, 자동차 손해보장법, 무역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많은 특별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 상법에 나와 있는 제4편 이외에 다양한 것, 뭐 특별법에 되어 있고, 아까 말했던 거 뭐예요? 보험업법,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재정법이 되죠. 재정법이란 말은 뭐예요? 그렇죠? 법을 이제 법 코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정법을 떠나서 또 근거, 판단 자료가 되는 게 가장 1순위가 되고 0순위가 되는 게 뭐냐면 보통 보험약관입니다. 보통 우리는 보험약관이라고 합니다. 재정법과 보험약관. 보통 보험약관. 이게 뭐야?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베리. 오늘의 하이라이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정확하게 자세하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도 조바심을 갖지 말고 제발 부탁하는데 지금 했던 내용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범위가 얼마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 여러분 제 과목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뭐 6개 또는 많게는 7, 8개를 보는데 그럼 그 많은 과목을 어떻게 다 공부할 거예요? 그죠? 한 과목이라도 제 과목 한 과목이라도 그때 미리 복습해 놓고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좀 수월할 수 있게끔 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예. 싫다고요? 제가 잘못 들었죠? 예. 알았다는 뜻이겠죠.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보험 약관 이제 보통 보험 약관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 이제 이제 나왔습니다. 자, 약관 규제법이 따로 있습니다. 약관 규제법 제2조 1항은 어떻게 되어 있나?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범위를 불문하고 약관이 그 어떤 형태를 꼭 이렇게 같은 형태가 아니라 어떤 형태이든 또 명칭을 어떻게 하든 뭐 약관이라 말 쓸 수 있고 우리는 뭐야 우리 자치 규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우리끼리 뭐 약속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보통 뭐 회사를 만들 때는 뭘 해요? 예. 정관 작성하죠. 정관. 이것들이 이제 자치법규가 될 수 있고. 자, 이렇게 약관이라 하면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해서 자, 보세요.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 일방 당사자는 누구야? 보험자가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가 여러 사람에게 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라는 보험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수많은 어떻게 해요? 스몰 A부터 쭉 수많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죠. 그럼 이 사람들 서로 관계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잖아요.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보험자가 이 불특정 수많은 다수인과 어떻게 해요? 계약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약관이 있다. 보통 우리 보험자를 작성자 이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뭐 이런 약관이 있어요. 그렇죠? 작성자가 만들죠. 그럼 여기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걸 보고 사인합니다.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을 했다? 부합계약이다. 부합계약. 이런 계약을 부합계약이다. 부합계약. 이해되셨죠? 이런 계약을 우리가 이제 부합계약이란다. 부합계약. 자,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 이런 계약을 우리가 부합계약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약관이라 하면 약관 규제법에 의해서 명칭이나 형태,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보험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추칩니다.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보통 거래약관의 일종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개념이 좀 잡히시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보험자가 미리 작성해서 불특정 다수인과 계약하는 것. 이걸 이제 그 내용을 뭐라 그러냐? 그 여기 적힌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약관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약관의 방가를 1번 보시면 약관의 구성 요소를 보세요.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보험자. 뭐 작성자란 말도 민법에서 많이 쓰죠. 예,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작성자가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보험자란 말을 쓰고 있죠.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다. 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다수자를 위해서 한다. 그래서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다수를 위해 된다. 뭐 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전에 미리 작성해 준다. 부합계약이다. 부합계약. 사전에 미리 작성한다. 부합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존재 이유를 보세요. 존재 이유. 보험은 위험단체의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을 평등하고 동일하게 대한다. 그렇죠. 뭐 불특정 다수인을 다르게 다룰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공성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약자인 보험 계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약관을 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약관 규제 동그라미 쳐보세요. 약관을 규제합니다. 보험자에게 유리한 규정만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잖아요.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보험자가 작성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민법을 공부할 때도 이 약관이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 이 보험에서도 이 약관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약관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약관 규제 보험자에게 유리한 규정만 둘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약관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밑줄 쳐봐요. 입법적으로 규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규제한다. 그 다음에 사법적으로 규제한다. 그러니까 이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이 국가기관에서 통치구조에서 각각 규제를 한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관 규제, 입법적 규제. 행정적 규제. 사법적 규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법적 규제, 행정적 규제, 사법적 규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먼저 입법적 규제는 제 663조. 자, 아까 우리 663조가 뭐였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예, 보험 계약자 등에 있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죠. 그래서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또는 보험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병행 못한다. 예외적으로 있었죠. 재보험과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불이익 변경 원칙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똑같습니다. 재보험과 해상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 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선언되어 있다. 그 범위 내에서 무효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663조의 내용이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상대적 강행 법규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 강행 법규.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적은요. 보험 감독 기관의 인가 요구.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가서 계속 금융위원회가 여기 해당돼 있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금융위원회 보험의 감독 기관의 보험 감독 기관. 금융위원회 보험 약관에 대한 후원적 감독을 위해서 보험 계획자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변경하고 이렇게 한다.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CF 보세요. 컨퍼런스 보시면 참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에 의한 통제도 있습니다. 자,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게 우리 행정조직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보험 약관 조항과 관련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행정기관이죠.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 사업자에 대해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 삭제 수정 등, 자, 보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시정사항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시정사항을 공고. 자, 이거 고쳐라.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보험자에 대해서 시정 공고할 수 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슨 기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적 규제예요. 알겠습니까?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에 대한 인허가를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자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유리하고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했을 때는 그 조항에 대해서 시정 공고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삭제 수정한 등 시정 조치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시정 공고 그 다음에 시정 조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일련의 과정들, 행정적 규제, 입법적으로는 663조 불이익 특별한 약정이 없는 순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행정적으로는 이 행정기관,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있어서 약관을 규제한다. 이해됐습니까? 이 규제하는 방법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 사법적으로는 이제 강행법규, 신의칙, 민법 103조, 104조 위배 시에는 무효, 최종적 이게 규제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법원에서 판단을 받겠죠.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냐? 사법적으로 보시면 강행법규 위반이다. 강행법규는 무조건 뭐예요? 무효죠.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 그 다음에 신의칙, 민법 2조의 신의칙 무효.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 폭리행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됩니다. 무효. 자, 그래서 이제 이 약관의 내용이 이제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 그럼 신의칙은 뭐예요? 신의성실이죠. 그럼 이거 뭐가 있습니까? 모순행위 금지, 실효의 원칙, 그 다음에 사정변경, 그 다음에 권리남용. 아시죠? 사정변경의 원칙. 이런 내용에 어떻게 위배된다든가. 뭐가? 약관의 내용이 여기, 그 다음에 약관의 내용 같은 것들이 103조 반사의 질서에 반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뭐예요? 무효이다. 그럼 이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반사의 질서의 유형은 뭐예요? 뭐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동들, 인륜에 반하는 것, 뭐 사행행위, 그 다음에 신체 자신을 너무 제약하고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폭리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뭐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했을 때 그 행위는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알겠습니까? 그 폭리를 취득한 사람은 어떻게 토해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약간이 이렇게 다 위반됐을 때 이런 내용들에 그러면 무효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약관을 규제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규제하고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약관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왜 하냐?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 왜 그럴까?
이 소비자보다 보험회사가 이 약관을 작성합니다. 이 약관을 작성하기 때문에 어떠한 위치에 서 있냐, 더 강력하고 어떻게 많이 알기 때문에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그래서 이걸 약관에 대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 입법적 규제는 663조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합니다. 예외적인 게 있죠. 재보험이나 아니면 해상보험은 제외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 규제로서 이제 인가나 이런 거 받을 때 금융위원회가 감리 감독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 내용들이 약간의 내용들이 문제가 크다 이랬을 때는 시정 공고나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다음 최종적으로 사법적으로도 그 약간의 내용이 이제 강행법규를 위반하게 된거나 신의칙을 위반하게 된다거나, 그다음에 103조, 104조 반사의 질서나 풍리행위에 위반됐을 때 어떻게 된다? 예,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으로도 약관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요거 여러분 별표 치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약간의 교부를 해야 되고 명시음, 여기 이제 왕별표를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별표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 약간의 이제 교부하고 약간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약간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뭐가 있는지 명시해야 되고, 나중에 또 뭐 설명해야 할 의무도 있겠죠. 그렇죠? 예. 약간의 교부, 명시, 설명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은 자, 동그라미 칩니다. 보험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합니다.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너무 깨알 같은 글씨들이 있지만 돋보기를 쓰시고 보세요. 있습니다. 대충 이제 그래서 다 읽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자, 거기 밑줄 칩니다.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완전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교부 및 명시 설명의 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조문에 638조의 3을 가보세요. 예, 가면 약간의 교부 및 설명 의무가 있어요. 1항 보험자는 동그라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교부 의무. 그럼 이 약간의 교부는 누가 의무를 부담한다? 누구예요? 보험자지, 보험자. 이해됐어요? 그 약간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다. 중요한 내용을 설명. 그래서 교부, 명시, 즉 설명의 의무는 누가 부담한다? 보험자가 한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약간의 교부 설명 의무다. 알았죠?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 보험자가 1항에 위반한 경우에, 즉 뭐야? 교부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해요. 이렇게 한 경우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계약을 어떻게 해요?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취소를 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조문을 이렇게 보시고 우리 다시 오시면 이제 6페이지에 오시면 자, 이게 설명 의무 638조의 3의 1항. 또한 사업자는 약관에서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된다. 자, 거기 보세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약관 규제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상법에서는 아까 638조의 3에 의해서 교부하고 설명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약관 규제법 3조 2항의 3항에서는 이 사업자가 어떻게 해요? 약관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된다?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하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약관 규제법에서. 그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다 위반했다.
교부도 안 했다, 설명도 안 했다, 이해되도록 말도 안 했다 했을 때 약관 규제법은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말해줘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이거 이런 조항이 있는데 너 이거 몰랐어? 이거 위반으로 무효네? 이런 말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약관규제법 3조 사항이죠. 약관규제법은 당해 약관을 계약의 중요한 당해 약관을 계약의 중요한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상법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항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몇 개월 내 3개월 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관 이제 규제법 제가 이제 약관 규제법도 이제 출력해서 이제 주려고 했는데 뭐 하다 보면 또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약관 규제법은 여기 있는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여러분 이제 충분히 알면 되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출력 안 하고 상법 위주로 뽑았습니다. 아셨죠? 예, 그런 취지를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셨으면 되겠고, 자, 중요한 것은 약관 교부 명시 의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 상법에서는 뭐 해야 된다? 상법에서는 교부도 해야 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638조 3조에 이제 교부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약관을 교부하는데. 근데 중요한 내용을 우리 상법에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라.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뭐예요, 여기에서? 이 조문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방금 말했네. 중요시돼야 할 중요한 내용.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우리 상법에 우리 638조 3 보세요. 조문 1항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나아가 아까 우리 또 뭐가 있었어요? 약관규제법에서는 이해하도록 해줘야 한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위반했을 때는 약관규제법에서는 뭐예요? 이해 못 시킨 내용은 어떻게 계약의 내용으로 어떻게 해요? 주장할 수 없고 우리 상법에서는 어떻게 3개월 내 취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 과연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내용이 과연 뭘까? 어떤 걸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어떤 걸 중요한 내용으로 안 봐가지고 이걸 설명까지 해야 되느냐 또는 약관 규제에 의해서 이것까지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지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뭐예요? 거기 2번 의무를 이행하는데 중요한 내용 이거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네. 거기 중요한 내용 나오죠? 의무의 이행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별표 치십시오. 별표. 그리고 박스에 있는 내용 봐야 됩니다. 왜? 우리 이제 그 조문에서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해야 된다는데 이 중요한 내용이 뭔가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보험자가 약관에 대한 교부 명시 의무가 있다. 이 설명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 설명을 하라. 중요한 사항은 우리 법문에는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한 사항인가 아닌가는 우리 판례를 통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자는 자 우리 강의 교재를 오셔가지고 여러분 보험자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약관을
교부 또는 계약 조항에서 중요한 내용을 밝히고 설명해야 된다. 당연한 말씀이죠. 이해되시죠 이제? 자, 중요한 내용 먼저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각 보험의 특성을 감안해서 파악해야 하나, 통상적으로 보세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보험 금액은 뭐 보험금은 뭐 이 정도 받겠네요. 보험 기간은 10년입니다. 15년입니다. 갱신됩니다. 종신입니다. 이런 걸 말해줘야 돼, 안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사고 있을 때 우리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면책사고, 면책사유. 보험사고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험계약에 일정한 경우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통상적으로 보험 금액 기억하세요. 보험 기간 이런 것들 기본적이고 보험자의 면책 사유, 보험 사고, 보험 계약의 해지 사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중요한 사항이 될까 안 될까요?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너 뭐 보험을 들었어? 들었지. 그럼 보험금 얼마 타냐? 보험 기간은 얼마냐? 얼마 동안 내야 돼? 뭐 언제 어떻게 어떤 사고 했을 때 보험회사가 책임을 안 지는데 뭐 이런 거 너 알고 있니? 알고 있어. 그럼 뭐예요? 설명 의무를 했다 이 말이죠. 예. 자, 그 다음 판례도 약관 조항 중 발음이 약관 조항 중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밑줄 칩니다.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 사안마다 다르겠죠.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판시한다. 그래서 판례는 무엇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내릴 수밖에 없다. 이해했습니까? 네, 그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내용은. 그래서 자, 각주 2번에 오시면요. 각주 2번에 오시면 중요한 내용에 관한 판례의 유형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내용으로 본 내용과 중요한 내용으로 보지 않은 내용들을 여러분 반드시 구별해서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자, 중요한 내용으로 본 게 중요하겠죠. 자, 한정 운전 특별 약관. 그래서 이제 운전할 때 뭐 누구 운전할 수 있고 뭐는 안 되고 뭐 이렇게 한정지었어요. 부부로 한정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가족으로 한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될까 안 될까요? 누구만 A와 B만 운전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 못해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냥 자동차 보험 들었는데 그냥 아무나 타고 다녔다 사고 났다 큰일 나죠. 예.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무면허 운전 시 면허의 종류. 그럼 보세요. 이제 대형 버스를 타는데 그 2종 보통을 가지고 운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나 1종 트럭을 못 쓰는데 나 버스도 못 수 있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럼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그런 것까지는 중요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2종 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 가지고 있는데 나 이거 가지고 버스를 대형 버스를 못 수 있어. 자, 여러분, 자 계약자님 지금 자동차 보험 됐죠? 이거 가지고는 대형 버스 못 밉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릴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안 알려도 본인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 명의자만이 포함된다는 사실 중요하죠.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의 소유자만 된다. 이건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혼 배우자, 옆에 보십시오. 사실혼 배우자가 피해자일 경우에 면책조항. 사실혼 배우자는요, 우리가 이제 동거인이라고 말씀드리죠. 이분들은 이제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예, 좀 불이익이 많이 있죠.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그러면 민법 친족법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상법이니까. 일단은, 뭐, 사실혼 관계에서는 면책조항, 이런 것들은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재해보험상, 보험이 아니라 재해보험상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배제시켰다. 오토바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험이 잘 안 들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오토바이는 안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권 상실 조항. 어쩌저 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가 뭐 재책 사유가 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뭐 고지가 아니라 설명해야 할 그런 뭐 중요한 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종합보험에서의 승계 절차. 일정한 경우 이렇게 승계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하재 보험에서의 폭발 면책 조항, 요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중요한 내용에 별표 치세요. 중요 아닌 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 그 다음에 상해 보험에서 면책 사유, 상해 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상해보험, 그 다음 질병보험 있죠. 이런 보험에서 상해보험이 면책되는 사유. 이거 중요하죠.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중에서 보상하지 아니한 손해, 이런 것도 자기 신체 사고의 보상 범위, 뭐 어디까지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되고, 업무용 자동차에서의 유상 운송 면책 조항, 이런 것들 이제 중요한 내용을 보고 있고, 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해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면책 조항이 659조 1항에 대해서 초과되는 범위. 그래서 이제 뭐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맞아서 뭐 이렇게 보험금 탈락한다,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보지 않았던 그 판례 내용 있죠. 이것들은 이제 참고해서 보시고, 여러분 이제 이 중요한 내용으로 봤던 내용들, 이걸 이제 별표해서 이걸 좀 자주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제가 진도를 나가고 이제 조문까지 천천히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할 수 있는 양들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없게 아니라 좀 많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양이 얼마 안 되고 지금 내용들이 크게 어려운 내용도 없고 여러분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뭐 한다고 여러분? 그래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수고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수고했습니다.